81%의 수익률이 실제로 나오죠. 이 말 같지도 않은 놀라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혹시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황당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시면서 들어오셨나요? 수익률이 81%라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18%를 잘못 쓴 건가? 하셨나요?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처의 일반적인 수익률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은행권 저축 예금이자를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아무리 높아봐야 2%에서 3%대를 겨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식 펀드 쪽 관련 수익률은 그나마 좀 높긴 한데 손해볼 위험이 높은 쪽의 상품 수익률은 20%에서 30%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덜 위험한 상품의 수익률은 보통 10%대 안팎으로 겨우 나올까 말까 하죠. 그럼 그나마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 수익률은 어떤가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말해보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보통 5%에서 10% 안쪽으로 나옵니다. 반면 상가 수익률은 그래도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수익률이 높긴 하죠. 적게는 10% 초반부터 높게는 20%까지도 아주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공실 위험과 상권이 죽었을 때의 큰 리스크가 또 따라오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한 81%의 수익률,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 빌라 물건을 놓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익을 본 수익률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미리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부동산 경매 물건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엄청난 놀라운 수익률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600만 원짜리 시세의 빌라 물건을 저는 경매로 4,6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취득세, 등기비 100만 원, 도배장판 50만 원 해서 집값 포함하면은 제 총 투자금은 900만 원이었네요. 저는 이 빌라 물건을 월세를 놨습니다. 월세 세입자를 맞춘 거죠. 그럼 월세를 얼마를 줬을까요? 이 집을. 81%의 수익률이 실제로 나오죠. 이 말 같지도 않은 놀라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저는 해당 물건을 20개월 보유하다가 매도했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에 이 집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얼마의 매매 차익을 얻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자료 설명이 많아지니 제 얼굴은 잠시 넣어두겠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입찰 도전 끝에 여러 빌라 물건들을 낙찰받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대부분이 포기하고 안 하는 쪽으로 돌아서던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저는 용기를 갖고 행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결국 제가 실제로 빌라를 취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등기를 치게 된 빌라가 바로 이 빌라 물건입니다. 이 사진상의 인터넷 페이지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의 물건 정보창입니다. 제가 이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들을 서로 비교하고 조사도 해보고 분석해서 낙찰받은 빌라 물건입니다. 경매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위에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은 2012년 8월 달에 진행된 물건입니다. 제가 이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시도한 거고 낙찰을 받은 날이 되겠죠. 그리고 몇 차례 입찰 도전과 낙방을 해오던 끝에 힘들게 첫 낙찰을 받은 감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거냐? 우선 주소지상으론 인천 부평구 십정동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철 노선 1호선인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동암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5거리역, 이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거죠. 양쪽 모두 걸어서 도보 5분 안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경인도로 이 큰 차도와 인접해 있어서 자가용으로 서울 방향이나 아래로 인천의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기도 매우 용이하고요. 주변에 초중고 학교가 있어서 자녀들 학교 걱정도 없는 위치입니다. 당연히 역 주변으로는 온갖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고요. 뭐 병원, 은행, 관공서 웬만한 건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빌라 건물 자체적인 스펙이 궁금하죠? 빌라 가격이 얼만데 얼마에 산 건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이 빌라는 법원에서 처음 제시한 감정 가격이 감정 가격 6,6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연도는
2002년식이고요. 제가 이때 낙찰받은 연도가 2012년도였으니까 이때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난 빌라였던 거죠. 2012년도에 6,6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6,600만 원짜리 빌라를 얼마에 잡았을까요? 이미 요걸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네, 저는 4,650만 원에 이 집을 얻게 됐습니다. 이날 이 물건을 잡으려고 저 포함해서 총 3명이 달라붙었었네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높게 금액을 적어냈으니까 제가 낙찰을 받은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시세보다 2천만 원 저렴하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에 놀라셨을 건데요. 저는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 대비 70%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70%. 이건 요즘 같은 경매 시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낙찰가율인 겁니다. 잠시 설명하자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처음에 감정 가격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이렇게. 이 매물도 처음에 감정 가격이 6,600만 원이었던 거죠. 이때 이 금액으로 1차 경매 입찰이 진행됩니다. 경매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진행이 돼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보통은 한 번 유찰이란 게 됩니다. 이 유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처음 감정 가격이 이 100%인 상태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감정 가격에서 70%로 금액이 다운돼서 다시 재진행이 됩니다. 2차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번 유찰이 됐고 2차 입찰 기일에 70% 다운된 금액으로 4,620만 원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죠. 이렇게 한 번 유찰될 때 서울이 아닌 지역은 70%가 다운이 되고 두 번째 유찰될 때는 49%로 됩니다. 세 번 유찰될 땐 34%까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퍼센티지율은 서울 외 지역은 70%씩 떨어지고요. 70%에 70%, 49%가 되고 49%에 70%인 34%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은 80%씩 떨어집니다. 100에서 한 번 유찰 80%, 80%에서 80% 떨어져서 두 번째는 64%,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는 거죠. 누군가 계속 입찰을 안 하고 물건을 안 가져가면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찰이 많이 된 저렴한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기쁨이겠죠. 근데 그런 일이 쉽지도 않고 유찰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 물건이 그만큼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제가 낙찰받은 이 물건이 한 번 유찰돼서 70%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저는 70%에 잡았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요즘은 2등이 적어낸 금액도 공개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2등 금액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저를 뺀 나머지 두 명은 아마 4,620만 원에서 티끌만큼만 올려서 써보자. 뭐 되면 완전 땡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아마 적어냈을 거예요. 물론 저 역시 그런 생각으로 금액을 썼던 거고요. 근데 왠지 저 같은 생각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몇십만 원을 더 올려 써보자. 그렇게 한번 내보자 생각해서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최저가에서 27만 9천 원을 높게 써서 낙찰이 됐으니 아마 이 2등과 3등 이 두 분은 정말 억울하고 아쉬웠겠죠. 저랑 뭐 몇만 원 또는 10만 원 내외로 적게 적어내서 저한테 뺏겼을 테니까 말이죠. 부동산 경매의 첫 낙찰 사례가 저는 정말 기분이 이렇게 짜릿했습니다. 첫 낙찰도 매우 엄청 기뻤는데 최저가에서 조금만 올려서 쓴 것이 이렇게 낙찰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기분이 째진다는 말이 딱 어울렸겠죠. 그렇게 저는 시세보다 2천만 원을 저렴하게 산 이 빌라로 뭘 했을까요? 저는 애시당초 경매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해서 부족한 나의 투자금을 불려나가면서 더 많이 투자를 하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 그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을 준비한다고. 그 총알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낙찰이 된다면 무조건 좀 팔자, 팔기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낙찰받은 물건이기도 하고 위치도 좋아서 팔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임대를 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했으니까 내 집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바로 월세를 주면서 매월 월세 수익을 얻다가 1년 뒤쯤 아까운 마음을 눌러가며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팔게 되던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몇 건의 경매 물건을 더 낙찰을 받긴 했고요. 월세로 임대 수익도 얻다가 총알을 더 채우기 위해 결국 팔았던 거고 그때 당시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제가 낙찰받은 빌라의 처음 감정 가격, 실거래가죠. 얼마였죠? 6,600만 원이었죠. 근데 이것을
제가 낙찰 가격, 이제 제가 매입한 가격입니다. 저는 6,600만 원짜리 시세의 빌라 물건을 저는 경매로 4,6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락잔금 대출, 경락잔금 대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뭐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요. 대출을 3,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액이 어떻게 되죠? 저는 4,65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출로 3,900을 받았으니까 제 돈 750만 원을 얹으면 4,650만 원을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이 750만 원이 저의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한 채 장만을 할 때 집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죠. 세금과 각종 부대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저는 이때 취득세와 등기비 합해서 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연식이 조금 있던 빌라다 보니 도배와 장판을 깔끔하게 50만 원을 주고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웬만하면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돈이 없었다 보니 청소를 그냥 셀프로 했습니다. 들어간 비용 없고요. 그럼 100만 원, 취득세, 등기비 100만 원, 도배장판 50만 원 해서 집값 포함하면은 제 총 투자금은 900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매월 이자를 내야 되죠. 이때 당시 대출 금리가 4.1%였습니다. 매월 13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의 총 지출 비용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해당 빌라 물건으로 뭘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저는 해당 빌라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목적이 있었겠죠? 저는 이 빌라 물건을 월세를 놨습니다. 월세 세입자를 맞춘 거죠. 그럼 월세를 얼마를 줬을까요? 이 집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줬습니다. 500에 40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저의 총 투자금과 지출 비용에 변동이 좀 생기겠네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제 투자금 900만 원이었는데 월세 세입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제 돈은 400만 원이 총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매월 이자 13만 원을 지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월세 세입자한테 매월 40만 원의 월세를 받으니 여기서 13만 원을 지불을 하고도 매월 27만 원의 수익금이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제 돈 400만 원으로 매월 27만 원의 돈을 얻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투자처에 세입자를 맞춰놨으니 수익률 계산이 이제 가능해졌네요. 총 수익금분의 총 투자금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시겠습니까? 제가 뭐 혹시라도 잘못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81%의 수익률이 실제로 나오죠. 이 말 같지도 않은 놀라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해당 물건을 20개월 보유하다가 매도했습니다. 매월 27만 원의 수익금을 20개월 동안 받았으니 540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고요. 제가 해당 빌라 물건을 매입했을 때의 총 금액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집값 4,650만 원에 취득세와 등기비 100만 원, 도배장판 50만 원, 합하면 저는 해당 빌라 물건을 4,800만 원에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개월, 1년 8개월 전 부동산 시세, 이때 당시
감정가격, 실거래 가격이 6,600만 원이었었는데 20개월 뒤 제가 팔았을 때 당시는 이거보단 당연히 집값이 올랐었습니다. 한 7,500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에 이 집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얼마의 매매 차익을 얻었을까요? 저는 이때 당시 큰 욕심 없이 그냥 집을 빨리 매도하고 처분하기 위해서 6,300만 원에 매도를 했고요. 제가 20개월 전 매수했었던 매수가 4,800만 원을 빼니 저는 매매 차익으로 1,500만 원의 수익금을 또 챙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매매 차익으로 1,500만 원 벌었고요. 20개월간 매월 월세 임대 수익으로 540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합하면 얼마죠? 총 수익 금액은 2,040만 원. 저는 제 현금 400만 원을 투자하고 20개월 동안 총 2,040만 원의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81%의 수익률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은 경매 물건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